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족에 관한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 책을 초등 저학년 학생들과 첫 수업을 시작할 때 많이 스타트 책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첫 수업을 위해서 저는 아이들의 자기 성격, 기질, 좋아하는 것, 흥미, 또 독서 수준, 다양한 자기 생각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을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 가정 환경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바빠 가족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하도록 기회를 주죠. 바빠 가족은요, 행복시 여의도에 살고 있는 유별난 가족 이야기예요. 2006년도에 출판된 책이고요. 출판사는 바람의 아이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처음 출판 당시의 표지여서 지금 현재 바빠 가족을 검색해 보시면 표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작가 선생님은 강정연 선생님이신데요. 아이들이 이 책을 너무 좋아해요. 바빠 가족에는 4식구가 나오는데 일단 아빠는 유능한 씨입니다. 이름 그대로 유능한. 자, 그런데 어떤 일에서만 유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일. 그것도 직장 상사에게 아부하고 직장 상사의 비율을 맞추고 직장 상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여유 시간, 업무 시간, 관심사를 다 에너지를 쏟는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유능한이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회사까지 찾아왔을 때조차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별난 씨의 부인 깔끔 여사. 정말 깔끔합니다. 설거지도 2번, 3번 반복해서 하시고 매일 커튼 청소, 이불 청소. 정말 깔끔합니다. 자,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되죠. 진짜 깔끔한 이유가 뭘까요? 가족이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깔끔해야 되는데 저희 깔끔 여사는 지나치게 깔끔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딸이 무엇을 원하고 아들이 무엇을 원하고 남편 유능한 씨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깔끔 여사는 지나치게 깔끔해서 이웃과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집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고 미끄럼틀처럼 윤기나게 만드는 일에만 하루 종일 바쁘다고 신경을 쓰시죠. 그 다음에 유능한 씨와 깔끔 여사의 첫 번째 아이 우아한 양. 하루 종일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학교 등교 준비하는 동안 계속 거울을 보면서 이 머리핀을 달까 저 머리핀을 달까 이 옷이 어울릴까 저 옷이 어울릴까 하면서 바빠. 학교 갈 준비하느라고 바쁘다. 멋을 내느라고 바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다 잘난 군이 있습니다. 다 잘난 군도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쁘다, 바빠입니다. 왜 바쁠까요? 다 잘난 군은 자기가 다 잘났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자기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학교도 제일 먼저 가서 문을 열어야 되고 교실에 제일 먼저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야 되고 청소도 자기가 다 해야 합니다. 왜? 자기가 다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다른 타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재미있는 바빠 가족은 정말 이름 그대로 바빠 가족이에요. 서로가 각자가 너무나 바빠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바빠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를 첫 번째로 발견한 사람은 다잘난 군이에요.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학교 운동장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다 우연히 발 밑을 보게 되고 깜짝 놀라죠. 자신의 그림자가 자기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땅바닥에 비친 그림자는 뽀글뽀글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엄마 그림자였던 거예요. 너무 놀란 다잘난 군은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엄마의 그림자는 아빠 그림자라는 거. 이렇게 그림자가 다 뒤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강정연 작가 선생님은 이러한 재미있는 상상을 바탕으로 정말 가족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말 우리는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렇게 뒤바뀐 그림자들 스스로가 주인을 바꾼 거죠.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림자와 바빠 가족은 서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림자가 사라지고 떠나게 되면 실제로 바빠 가족은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림자를 따라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윤흥한 씨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부장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림자가 움직여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진득하니 사무실에 앉아서 부하 직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하 직원들의 유능함, 성실함, 근면한 모습을 보고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깔끔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림자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림자가 무작정 옆집을 향해 찾아갑니다. 깔끔 여사는 가고 싶지 않지만 그림자를 따라가죠. 그리고 이웃집 할머니와 담소를 나누고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됩니다. 우아한 양도 마찬가지고 다잘난 군도 마찬가지죠. 초등 저학년 학생들과 독서 논술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은 낯설고 새로운 어떤 공부에 대해서 호기심과 동시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바빠 가족과 같은 유쾌하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읽고 그리고 바빠 가족과 본인의 가족을 비교, 대조하도록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만들어주고 글을 쓰게 하면 우리 아이들 정말 재미있는 글이 나옵니다. 독서 수업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는 새로운 상상 속의 가족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책이 친구가 되고 자신의 환경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바빠 가족 독서 논술 수업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면서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인지, 우리 가족 별명을 붙인다면 어떤 별명이 딱 어울릴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예, 2006년도에 출판되어서 나온 강정연 선생님의 바빠 가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